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전국의 춤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흥겨운 춤축제가 천안에서 열립니다. 바로 천안 흥타령 춤축제인데요. 올해로 벌써 11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즐길거리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잠시 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를 잇는 광역전철 하남선 건설 공사가 오늘 첫 삽을 뜹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9월 2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전국의 춤꾼들이 모이는 흥겨운 춤축제가 천안에서 열립니다. 내일 전야자에서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축제고 또 어떤 즐길거리들이 있는지 구본영 천안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장 구본영입니다. 네, 천안에서 아주 흥겨운 춤 축제가 벌어진다고요? 예.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천안 흥타령 춤 축제는 다 함께 흥겨운 춤으로 하나 되는 세상 가자 천안으로라는 축제 주제와 슬로건에 걸맞게 세계 각군의 춤꾼들이 모여 다양한 춤과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화합과 축제의 장입니다. 천안 삼거리라는 민요 아시죠? 예. 예, 그 흥타령 민요를 현대 감각에 맞게 접목을 해서 춤을 테마로 풀어낸 축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우리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작년에도 한 138만 명이 찾아주셨는데 예. 올해는 한 1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2011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서 3년 연속 그렇게 선정될 정도로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우수한 축제로 선정이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국제 춤조리로 발돋움하는 견연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각국의 세계 각국의 춤꾼들이 모여서 좋은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최우수 축제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 천안에서 춤 축제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이제 천안은 원래 옛날부터 우리 천안의 삼거리의 흥에 대한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흥의 민요의 발상지로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혼이 담겨져 있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고유의 우리 천안 삼거리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서 이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요. 천안 삼거리 흥하면은 흥이라는 것이 우리 어깨춤이 저절로 이렇게 덩실거리듯이 예. 춤을 통해서 시민과 관객이 물론 세계 춤꾼들이 아마 천안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춤꾼들이 모두 다 모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한 182개 팀이 한 5,000명이 춤꾼들이 이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최종 신청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춤꾼들이 좀 관심이 굉장히 높아 있고, 예. 이 경연 종목은 학생부나 일반부, 또 흥타령부, 실버부, 창작 분야 등 그래서 5개 이렇게 분야로 좀 나눠져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전야제는 서울 명동에서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천안의 흥타령 축제 백미는 거리 퍼레이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막 전날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명동에서 이 거리 퍼레이드를 합니다. 예. 예, 특히 이번 축제 참가는 세계에서 한 20개국에서 한 600여 명이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를 할 거고요. 시민들께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예. 또한 저희가 축제 기간이 10월 3일, 예, 10월 3일 저녁 7시에 천안 일대에서도 40개 팀이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경연을 벌이는 춤을 추면서 퍼레이드를 진행하다가 각 공연장에 이르면은 팀별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식인데요. 예. 이게 아마 실제 보면 아주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레이드 동안에는 8차선 도로를 전체를 통제를 해서 예.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정말 대규모 세계 각국의 춤을 직접 시민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제 민속 춤대회도 마련되어 있는 걸 보니까 외국인 춤꾼들도 많이 오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제 민속 춤대 참가국들은 대부분 민속 춤 공연단에서 오시는데 아시아에서 9개 팀, 유럽에서 10개 팀, 아메리카에서 한 팀, 그래서 20개국에 20개 팀이 참석을 하고요. 이번 대회는 또한 터키를 비롯해서 러시아, 멕시코, 태국 등이 참가 신청을 해서 아주 수준 높은 민속춤 공연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막춤 대첩이라는 건 또 뭡니까? 막춤이라는 것은요, 저희 시민들이 이제 가장 이게 많이 호응을 받는 코너인데요. 예. 그야말로 본인들의 흥과 끼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웃긴 즉흥적인 춤사위를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5명씩 맞춤 배틀을 벌여서 최종 한 명이 결정될 때까지 무한 막춤 경연을 진행합니다. 심사 기준도 아주 재밌는데요. 포목절도라는 춤사위가 있고, 예. 전입가경이라는 표현력을 갖고 하는 것이 있고, 촌철살인이라 해서 참실성을 보는 게 있고, 활용접점이라 해서 관객들의 호응에 따라서 막춤 고수를 선정해가지고 상금도 주고, 현장에서 아마 보시면은 많이 깜짝들 놀라실 겁니다. 예.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 요소마다 다량 풍물 난장도 있고, 세계문화체험도 있고, 예.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있고, 저희가 이제 천안에 거봉포도가 유명한데, 거봉포도를 갖고 있는 와이너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예. 건강 증진관에서 어른들의 건강을 좀 체크를 해 주실 수도 있고, 제 특산물, 농산물 전시 판매도 있고, 또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한마당을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예. 또 백미는 어쨌든 축제에서는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먹거리 장터도 있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저희 전통 홀례 등을 보여주고도 합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더 같이 펼쳐진 것은, e스포츠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어떤 행사입니까? e스포츠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게임 같은 거. 게임 같은 것을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예. 모든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이제 관람객에서 사람을 이 동작을 인식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모션형 게임존과 골프존, 또 스크린 승마 등 체감형 레포스 게임 부스를 또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리얼 어드벤처 프로그래밍인 코드 체이서 대회라든지 예. 행운의 룰렛, K-팝 스튜디오 경연대회 등 현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로서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e스포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많이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라서 누구나 예.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또 따로 마련돼 있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는 보니까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그 연휴 기간에 열리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주 이게 대통령배, 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하고 천안 흥타령 축제가 동시에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시민들이 좀 그동안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나 재반 시설들을 잘 해놓고 있고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도 세심하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 춤축제나 e스포츠 보러 가시려는 분 계시면 어떻게 가면 제일 좋나요? 저희 그러니까 흥타령 춤 장소로 저희 삼거리로 오시면은 그 안에 다 모든 그 시설이 부스가 설치가 돼 있어서 찾기가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안 삼거리. 예, 삼거리로만 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본영 천안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토요일 시민청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 축제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실증난 장난감을 새 것으로 교환하고 즐거운 놀이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축제인데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됐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체험들도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가정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장난감들을 새 것으로 교환해 갈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이 육아용품 나눔 장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 행사는요, 가정에서 잘 쓰지 않는 그리고 발달 연령이 지나서 사용되지 않는 장난감들을 여기에 가지고 나오시면 또 다른 장난감들과 바꿀 수 있고 또 새로운 장난감도 또 교환해갈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장난감 많이 사주시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크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장난감들을 이런 기회로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나눔의 문화들을 또 선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 그리고 전통놀이 이런 것들이 코너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단순히 장난감을 아이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장난감을 교환하나요? 네, 일단 장난감을 현장에 가져오시면 상태 등을 보고 4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이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교환을 해드리는데요. 이 쿠폰을 가지고 장난감 코너로 가시면 등급별로 분류된 장난감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바꿔갈 수 있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도 참여했다고요? 네, 사회적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착한 엄마와 다올 한지 인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제품들을 전시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개한 다올 한지 인형의 이소연 실장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기업은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저희가 하는 일은 한지 인형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존 닭종이 인형의 제작 과정에 어려운 점을 이제 보완해서 특허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랑 소외계층의 문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 축제인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고 또 교육 쪽을 하는 기업으로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인형의 틀에다가 한지를 붙이는 특허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에다가 한지를 붙여서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난감 교환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었나요?
네, 한쪽에서는 서울시 간호사회의 도움으로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코너도 운영이 됐는데요. 아이들의 신체 발달 수치와 부모님들의 체지방 지수를 무료로 측정해 주기도 하고요.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모래나 반죽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비석치기나 콩주머니 등 우리 전통 놀이들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놀이공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의 체험을 돕고 있었는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인 김현진 씨와도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전통 놀이 지금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지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콩 던지기는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콩주머니를 가지고 엄마랑 아니면 아빠랑 아이랑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놀이. 놀이를 할 때 놀잇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놀잇감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자원봉사 이제 장난감 나눔 축제 하는데 갈 사람 있냐고 해서 신청해서 오게 됐어요. 제가 지금 복지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장 경험도 쌓게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장은 아이들과 함께 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정보력이 좋은 주부들은 미리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오전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나와서 이 장난감 교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장난감 구경도 하고 또 재미있는 놀이도 하면서 신나게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늘 장난감 교환해주는 행사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아가지고 좋네요. 쌍둥이하고 막내 인사해. 안녕하세요. 지금 뭐 얼굴에 고양이 얼굴 그려주고 풍선도 하고 이제 또 다른 체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 좀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저 인터넷을 보고서 검색해봐가지고 아이들 뭐 장난감이랄지 물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장난감은 못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들고 오지는 못하고 그냥 구경도 하고 애기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전통 문양 도장 찍기 하고 있거든요. 재밌었어요. 문양 찍기. 네, 아주 반응이 좋았군요.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진정한 유로피온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New SM7 Nova.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하남선 복선 전철이 오는 2018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오늘 착공합니다. 하남선이 개통되면 경기도 하남에서 서울 종로까지 40분 정도면 올 수 있게 되는데요. 잠시 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나머지 22개 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매월 단 한 차례도 좁혀지지 않고 계속 격차를 벌려 이번 달에는 1,226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달 강남 3구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보다 85만 원 오른 2,579만 원을 기록했고 비강남권은 1,353만 원으로 13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3차례 이상 반복해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수사하고 선고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상습범이나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50대 남성이 서울 한강대교 위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만취한 상태로 한강대교 아치 위로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인 54살 김모 씨를 구조해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이태원동의 건물 3층 26살 허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허 씨가 외출한 사이에 불이 나 다치진 않았고 컴퓨터 등이 타면서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수도권 모든 지역을 1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또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경기도 철도물류과 서상교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예, 국장님이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호칭을 불러가지고. 예. 경기도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GTX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이 GTX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할 텐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GTX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 철도로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3개 노선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우선 그 일산, 저희들이 보통 A 노선이라고 하는데, 예. 그 일산에서 동탄까지를 저희들이 A 노선이라고 하는데, 예. 우선 그 삼성역에서, 현재 그 서울에 있는 삼성역에서 동탄역까지는 이미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1년이 되면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예. 나머지 이제 그 일산 킨텍스에서 삼성까지도 금년 6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내년 되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 되면 개통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그 2개 노선 뭐 B 노선은 뭐 C 노선인데 이제 인천 송도에서 저희 이제 경기도 부천을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노선이 B 노선이고 예. 우리 그 군포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가는 게 C 노선인데 뭐 이 노선은 지금 이제 사업성 문제로 지금 이제 정부와 재협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여러 가지 그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GTX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경기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그 현재 그 수도권의 출퇴근자의 한 4분의 1이 1시간 이상의 출퇴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원으로 한 260만 명이 지금 현재 1시간 이상 그 출퇴근 하는데, 이렇게 GTX 사업이 되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예. 260만 명의 여러 가지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샐러리맨들한테 획기적인 그런 교통수단이 제공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민들도 기대가 크겠군요. 예. 예.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안전인데, 안전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GTX가 뭐 지하 저희들이 한 40m 내지 50m 그 지하 깊이로 해서 이제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현재 이제 뭐 서울 시내 지하철이라든지 지하 구조물을 피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지하가 깊이 내려갈수록 지하의 안반은 더 뭐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건설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그 방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 시에 그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KTX 이용이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현재 뭐 경기도에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역이 현재 강명역 외에는 뭐 현재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기능이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그 평택에서 저쪽 수서로 가는 KTX 선이 내년 2016년 상반기 되면 개통되는데 그때 되면 뭐 동탄역도 있고 뭐 저쪽 평택에 있는 지제역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수원시가 우리 경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KTX 서비스가 그렇게 원활을 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KTX가 지금 현재 하루 8번 다닙니다만은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서 대전까지 가고 하니까 시간도 뭐 새마을이나 무궁화호와 큰 차가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서 평택간 고속철도 그 개통될 때를 대비해서 이 수원에서도 KTX가 내려가서 저쪽 지제 쪽에서 연결이 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경기도가 하남선 사업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선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뭐 하남선 사업하면 조금 그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는 하남만 다니는 지하철인 거로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지하철 현재 5호선이 그 상일까지 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남시까지 연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광역철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이다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을 뿐인데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하남선 사업이 금년에 착공을 해서 개통이 되면 저희 우리 그 하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한다고요?
예, 오늘 2시에 하남시에서 기공식을 합니다. 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오늘 기공식을 합니다만은 우선 하남 미사지구에 주택을 지금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까지는 우선 201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덕풍에서 창우동 하남시 안에까지는 구도심까지는 2020년까지 저희들이 개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남선 북선 전철이 개통 이후 한 30년간 한 5,998억 원의 적자를 예. 이런 예측이 있던데 이게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을 하는데 경제성 분석이라 하면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편익을 따져서 경제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성이 좋은 거로 나왔습니다. 단지 재무성 분석을 할 때 건설비를 이 원가에 포함해서 운영 원가에 포함해서 하게 되면 물론 기사대로 적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산 방식에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건설 원가는 정부와 우리 지자체 또 LH 공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째 보면 정부가 우리 경기도 하남시 LH가 건설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오버된 계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비 유지 보수비를 본다면 충분히 흑자가 예상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단지 건설비는 국가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적자를 하는데 그거는 계산 방법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철도물류과 서상교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My battery is dead. My battery is dead.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배터리 다 닳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배터리 다 떨어졌을 때 dead, D-E-A-D 단어 씁니다. 배터리 없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dead 표현 쓰는 것 같은데요. My battery is dead. battery 발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battery. bat을 좀 길게 하시면 더 편하게 battery 발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든 remote control, 리모컨이든 car, 차이든 my battery is dead 표현 쓸 수 있습니다. My battery is dead. Yikes, my battery is dead. I need to charge it.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71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학교 교문 앞에 정차해 있는데 300m 정도 앞에 서 있던 외제차가 갑자기 뒤로 후진하면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범퍼가 찌그러들었고 가해자는 명함을 줬습니다. 가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엉덩이 뼈가 저려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까지 들려 물리치료를 받느냐면서 전화를 끊었고 이후 문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소소한 교통사고는 피해자 쪽에서 치료한다는 법이 생겼는데 꼭 국립과학연구소까지 가야겠냐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시켰는데 경찰서 조사관이 블랙박스를 보고 이 정도로 병원에 가야겠냐고 또 얘기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입원 여부를 결정하자고 진단해줬습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전화가 다시 왔는데 경찰서 조사관이 이틀 치료비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 외의 치료비는 저보고 감당하라고 얘기하더군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게 지금 문의 주신 분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루 이틀 물리치료 받는 걸로 갔고 그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전화도 안 해주고 이런 상태인데 네. 좀 억울한 사연이에요. 예, 지금 이 상담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네. 내가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사실 가해자한테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고 몸이 안 좋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은 그러한 그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네. 다 이 그 치료비 등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가해자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조사관이 이틀만 받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본인이 몸이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예.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내용 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얘기가 나왔는데 피해자 쪽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좀 약간 의외예요. 네, 뭐 그런 법이 나온 적은 없고요. 예, 아마도 예. 지금 가해자 쪽이 예. 좀 그 피해자 쪽이 조금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조금 막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피해자 쪽이 치료해야 한다는 법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치료비가 나중에 이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치료비가 나뉘어지는 것이지 예. 어떤 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뭐 그렇죠. 본인의 비용을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이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가해자나 조사관의 말 따로 들을 필요 없이 본인이 예. 몸이 안 좋으시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치료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예.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508번인데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쯤 퇴근 후 집에 있었는데 노래방을 맡아주시던 어머니께서 밤 1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노래방에 경찰이 왔는데 저희 업소에서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받았고 그 청소년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희는 청소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경찰서에까지 넘어갔고 어머니는 조사까지 받으셨습니다. 형사는 곧 기소될 거라고 했답니다. 범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학교 8명이 진술했다는 게 증거라는데 중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거짓말 탐지기를 써야 하나요? 단지 중학생 8명의 진술만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중학생 8명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글쎄요. 지금 그 8명의 진술 뿐이라면 사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어떤 뭐 기소가 돼서 예. 유죄가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범죄라는 것은 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 뭐 이 아이들이 실제로 들어갔다는 뭐 CCTV나 이런 증거도 없이 예. 단지 증언만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 중학생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거짓말 탐지기라도 써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예. 노래 연습장에는 청소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8명의 진술을 뭐 조사 방법상 각각 조사를 해보면 예.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예. 들어갔던 방이 몇 번 방인지 거기에 몇 시쯤에 들어갔는지 예. 나온 시간이 몇 시쯤인지 아니면 그 방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제목들이 뭐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노래방 기계에 있는 실제로 선곡된 것을 비교해 보면 이 허위인지를 밝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게 딱 법으로 정해진 조사 절차는 아닙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 다른 어떤 증거 자료가 없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중학생들을 나눠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113번인데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난 뒤 사장님이 돈이 10,000원이 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산한 적도 없고 돈을 만진 적도 없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호프집에서 너와 나 단둘이 일하는데 누가 가져갔겠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출근을 했는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또 10,000원이 빈다는 겁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고소를 해야 할까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증인, 증거 다 없는 상황에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상담자분이 정말로 그 10,000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실제로 10,000원을 안 가져갔는데도 이런다는 것은 아마 주인이 이 상담자를 어떻게든지 해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그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그 해고 사유와 그다음에 그 시기를 통보를 해서 1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근무를 시작한 지 6개월 미만이라든가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또 4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그런 회사라면 어떠한 그 특별히 해고 사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1개월 전에는 해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곧바로 나오지 말라라고 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한 달 동안의 어떠한 급여나 아르바이트비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고소는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한마디로 좀 그 10,000원 부분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주인이 그 10,000원이 비었다,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만약에 절도로 고소를 했다면 이 아르바이트생 쪽에서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고용주가 절도로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누명을 쓴 것만으로 어떤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거나 1개월 급여를 주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어떠한 진정을 해서 업주가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떠한 그 징계나 이런 것을 받게 할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임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원래 그 일하다가 그만뒀을 때 임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또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그런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업주가 어떠한 그 부당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퇴직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게 되면 원래 14일이네요. 그 근로기준법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0,000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아,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올뉴 소렌토. 기아자동차.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 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걸. 일동제약.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